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주식에 있다고 생각해. 가장 짜증나는 일이지. 안녕하세요. 맞니? 네. 요즘 정신과 의사 컨셉인가? 하얀색 옷만 입고 나오면 닥터 같다는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고졸입니다. 출세했어. 닥터 아니고 고졸입니다. 네. 오늘 오전 금양하고 에코프로 PM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약간 높게 떴었는데 다시 빠지고 있더라고. 뉴스 나온 게 금양이 공시 위반 내부 조사로 인해서 그분? 이 친구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네. 등짝 한번 맞고 싶나? 이 친구가 또 위험한 발언 하려고 하네. 볼드모트 같은 볼드모트. 그분의 이름을 제가 언급해서는 안 돼. 말씀드릴 뻔했는데 그 뉴스로 네. 그냥 하락인가요? 이게 혹시? 사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이슈라고는 생각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저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 때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번 주부터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 근데 오늘 이제 사실 금액이 빠진 거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조금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테슬라는 사실 매출액은 컨센에 부합했는데 이익은 컨센 대비 사실 12%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또 재밌는 요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량 가격을 테슬라에서 사실 크게 낮췄거든? 근데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마진율에 대한 충격이 크게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 자동차 산업에서. 근데 이제 4월에도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진 충격은 다음 분기의 실적에 더 하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만큼 이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추후에 자동차 시장이 테슬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재편될지 또 흥미롭게 최근에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사실 이미 시장 파괴자긴 하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네. 다른 2차전지 관련주까지도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2차전지 관련주도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오르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금양 주식 자체에 대한 큰 하락이 추세적으로 난 있을 거라고 더 오히려 생각이 들고, 금양을 이전부터 위험한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주식이어서 말 못했지만 아마 금양과 이제 2차전지 주식의 관계는 깊지 않지만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2차전지는 또 그리고 금양이라는 회사는 관련이 깊기 때문에 2차전지 투심에도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게 아마 저번부터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한 개인의 투심이 꺾이는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개인들의 투심이 꺾이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 빨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치, 저번에 우리 카페에서 재밌게 분석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전에 부동산 유튜버로 유명했던 선대인 아저씨 있거든? 그분의 주택가서 증가폭이 감소하면은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라고 이제 그 모멘텀을 측정하려고 어떤 분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거였어.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빠짜리 아저씨가 미디어에 전폭적으로 나오면서 2차전지 투심을 이끄는 이제 상황은 아마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심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하락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사실 이런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맞다 아니다 판단할 건 아니고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공시 위반 결과가 별 문제 없이 나올 경우에 금양이나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재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나 다시 추세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 이건 2차전지 본질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전기차 시장이랑 관련이 깊고 테슬라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좋을까라고 하면은 마진하락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실적이 아닐 가능성이 다음 분기에도 높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공시 위반 조사 같은 것도 각종 이슈 혹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 드리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들고 있으면은 매도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매수할 생각은 조금 잠시 접어두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칼날을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번 이슈는 사실 펀더멘탈이랑 관련이 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악재 뉴스가 등장하거든. 예를 들면 뭐 공급 계약 해지,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털에 즉각적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뉴스잖아. 근데 이런 건 급격하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 조금 찔끔 반등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연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악재 뉴스에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막 이렇게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좋지. 반등 없이 하락을 제대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이 불확실하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트레이딩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시점인지. 사실 MSCI 지수라는 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성하고 발표하는 지수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투자하는 대형 펀드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이제 사용된단 말이야. 근데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을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거든. 이 외국인 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SCI를 편입되고 아니고를 되게 호재나 뭐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MSCI 지수로 편입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주가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호재 뉴스로 여겨지고 그 신규 편입 전에 이제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실제로 MSCI 지수 변경에 따른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과 발표일에 매수해서 리밸런싱일에 매도해서 이제 초과 수익을 우리가 얻는 방법인데 편입이 발표된 이후에 세 종목을 담는 이제 패시브 펀드들의 수요로 주가 상승이 이제 예상되잖아. 그만큼 이제 리뷰일에 매수를 진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투자 방식일 수 있겠네요. 그치. 근데 우리한테 항상 어려운 게 뭐냐? 선반영. 선반영이 이걸 방해하지.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MSCI 편입 기준이 있거든. 그럼 그거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그게 언급될 테니까 그때를 노리고 미리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아마 이번 에코프로도 그런 영향이 있지. 세상에 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주식에 있다고 생각해. 가장 짜증나는 일이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형의 에코프로 BM 매매 계획에 어떤 변동이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와주면은 포지션을 증가시킬 계획은 갖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에 집중해서 좀 오르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크게 내리면은 일부 포지션을 잠깐 비중을 덜어주면서 그 뒤에 다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반등할 때 또 추가하고 약간의 중간중간 이익 실현을 하면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한동안의 계획이다.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거래를 할 것 같아. 댓글 보니까 네. 형 믿고 있었다고 그런 댓글들이 믿지 마세요. 네, 저는 시장에 충실한 사람이고 언제든 시장에서 흔들리는 대로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리딩팡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제 의견은 조금 참고는 하되 뭐 결코 따라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잡았다고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중간에서 사실 포지션 변경도 할 수 있고 난 뇌동매매도 많이 하거든. 프로 서퍼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이제 그걸 계속 감시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니요. 장중에 오지 말고.